김덕재 부사장님, KBS 사장 작년 연봉이 얼마 됩니까? 네, 사장 연봉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2억여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억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KBS 라디오 시사 프로 진행자들 사회료가 얼마입니까? 사장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1년 동안 받은 게. 사장보다 많은지 적은지도 말 못합니까? 네, 많지 않은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지 않나요? 네. 무슨 그 KBS 시사 프로 진행자 사회료가 국정원 블랙요원 활동비라고 됩니까? 국가 기밀입니까? 수신료는 그 어떤 세금보다 엄격한 직접세인데 세금 중에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수신료를 받는 KBS가 편파방송, 조작방송의 주동자인 그 라디오 시사 프로 방송 진행자들한테 얼마를 주고 하는 방송을 하는지 그걸 못 공개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수신료 못 내겠다, 내기 싫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TBS 같은 경우에, TBS도 아직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들리는 말로는 회당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TBS 김어준 씨와 비슷하다고 했을 경우에 라디오 진행자들이 1년에요 주 5일씩 월 20회씩 12개월 해서 한 4억 8천만 원 받는 겁니다. 뭐 아까 KBS 사람보다 적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때 뉴스타파 방송이 3월 6일 저녁에 방송을 했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인터뷰를. 그리고 3월 7일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는 주진우 씨가 이런 말 했어요. 이거 김만배 씨의 목소리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데요, 검찰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뉴스타파 조작 인터뷰, 가짜 인터뷰가 진짜이냐 이렇게 공중파로 전파를 통해서 온 국민한테 전했습니다. 또 KBS 라디오 또 최경영 씨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유세에서 언론인들의 노동조합을 민주당 정권이 앞세워 못된 짓 하는 천병이라고 갑자기 연설을 했다. 그런데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심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털어놓은 녹취록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속보이는 언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예견하고 마치 윤석열 후보가 사전에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신학님을 겨냥해서 언론노조를 겁박했다, 최경영 씨가 이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이 고액 사회인으로 받은 진행자들이 앞다퉈서 대선 조작 유튜브 방송을 속보처럼 확산시킨 겁니다. 진실인 양. 이런 KBS 시사 프로 진행자들이 대선 공작 청부업자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KBS가 무슨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입니까? KBS가 사이비 유튜브 방송 치어리더입니까? 공영방송 KBS가 사기방송 뉴스타파의 자회사입니까? 그런데도 부사장이 아까 전에 우리 김영식 의원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사과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 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에서도 검증도 여과도 없이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발각되고 난 뒤에 최근에 JTBC는 사과합니다라고 자막과 함께 공식 사과 방송을 했고요. KBS 9시 뉴스에서도 9월 9일날 당시 원문 전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 앞으로 사실 확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앵커가 사과성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감장에서 KBS를 대표로 해서 기관장 자격으로 나와 있는 부사장은 당시 9월 9일 KBS의 이 사과성 뉴스 방송보다도 더 퇴보해서 후퇴했습니다. 사과 못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삶은 소대가리 무슨 소리입니까? 국민과 역사 앞에 KBS가 지금 맞짱 뜨자고 선전포고하는 겁니까? 편파방송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KBS 메인 뉴스와 주요 시사 프로그램 편파방송 건수를 분석했는데요.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두 달간 KBS가 46건의 편파방송을 했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또 역시나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듣는다면서 민주당 정권 출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출연시켰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눈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고, 진행자 주진우 씨는 맞장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문재인 정부의 가짜 대북 평화 쇼 때문에,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편향적인 방송을
진행자와 패널이 함께 짝짝꿍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전에도 민주당 정부 출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같은 방송에 출연시켜서 윤 대통령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 정세현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방 진짜 비싸게 때려줄 건가? 못 때려요. 양치기 소년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 아닌 무슨 조롱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준 북한한테 삶은 소대가리 치욕을 당했는데 민주당 정권 통일부 장관 출신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것도 공영방송 KBS에 나와서 김정은한테 뺨맞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내는 이런 술자리에서나 떠질 법한 얘기들을, 이런 노골적인 친북 반정권 이 발언들을 여과 없이 KBS가 내보내는데요. KBS가 한국 방송입니까? 북한 방송입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반미 기간 중에 KBS 1라디오에 친야당 성향 인사 패널이 80명 출연했습니다. 근데 친여당 성향 패널은 11명에 그쳤습니다. 최경영 최강시사는 친야당이 22명, 친여당이 6명,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친야당이 15명, 친여당은 빵명입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친야당이 27명, 친여당은 4명, 김성환의 시사회는 친야당 10명, 친여당 빵명입니다. 신성환의 뉴스 브런치 친야당 6명, 친여당 1명 뿐입니다.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좌파 편향적 출연자로 도배된 KBS 1라디오가 균형 잡힌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공정성, 균형 최소한 하는 신용이라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을 좀 이게 드릴까요? KBS 내부에 공정방송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논할 때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인사들만 출연시켜서 비난과 조롱만 계속하는 방송에 대해서 KBS는 자체적인 정화적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방송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편향방송이 KBS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KBS는 지금 또 넉넉고 있는 거,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KBS가 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이 아니라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확성기, 대성조작 청부학자들이 설치는 무대로 전락하게 되어 있는데 KBS가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감장에서 반성하기는커녕 그렇지 않다, 반성할 일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주세요. 네. 먼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섭 전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 즈음해서 앞뒤 날짜로 국민의힘의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 외통위 소속의 하태경 의원님 또 윤상현 의원님들도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방송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반정부 인사들이 뭐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저희가 라디오 출연자들을 다 전체 조사를 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따지면은 여당 관련 인사가 출연자 숫자로는 훨씬 더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사장, 나도 여러 원내대책에서 자료 100% 다 공개하겠지만 앞으로 자료 공개하겠지만은 확실하지 않는 자료는 여기에서 위정이 되는 거예요. 위정 고발을 할 테니까 오케이 공개할 테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됐습니다.